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최근 조정이 꼭 필요했었던 이유와 이 조정에 누가 웃고 있는지를 제 의견이 아닌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몇 가지 데이터를 오늘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타자는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입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비트코인은 여전히 강세장의 중간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면서 이런 데이터를 가져왔는데요. 이분이 편의상 비트코인 보유 가격 그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 밴드로 구분을 한 것 같아요. 자, 파란색은 6개월에서 12개월 단기 투자자를 나타내고요. 청록색은 12개월에서 18개월, 그리고 노란색은 18개월에서 2년, 그리고 빨간색이 조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2년에서 3년 장기 투자자를 나타냅니다. 비트코인은 뭐 길어야 2년, 3년 들고 있으면 됩니다. 뭐 크게 장기라고 볼 수는 없는데 아무튼 4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렇게 까만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오늘 이 빨간색만 따라오시면 돼요. 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정말 바닥을 치고 가면서 죽음의 계곡을 지나죠. 재미없을 때 장기 투자자 비중이 어떻게 됐나요? 하늘로 치솟고 있죠. 어느 때보다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없을 때요. 계속 분할 매수 하면서 계속 사 모았다는 뜻이겠죠. 그러다가 비트코인의 가격이 치솟아서 2017년 12월경에 정점에 치닫습니다. 이때 장기 투자자들 다 어디 갔나요? 이렇게 많았던 분들이요. 다 팔고 도망갔습니다. 여기 거의 뭐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가격이 정점일 때 이분들은 다 팔고 떠났더라. 흔히 개미들이 하는 것과 정반대로 들어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또 재미가 없는 2018년, 2019년 정말 힘든 구간을 지나니까요. 언제 돌아왔는지 모르게 장기 투자자 비중이 또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19년에 거의 정점을 찍은 것 같네요. 그러다가 다시 또 조금 떨어졌다가 이때는 좀 예외적인 구간이긴 한데요. 2020년 3월에 코로나발 큰 하락이 나오면서 뭐 반나절 만에 50% 이상 떨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이때는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이게 비트코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때는 저도 좀 힘들었던 거 인정을 합니다. 아무튼 요때 장기 투자자가 2년에서 3년 이분들이 다시 컴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참 이분들 강심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21년도 4월에 비트코인 가격이 정점을 찍습니다. 사실 21년도에 두 번 정점을 찍었죠. 21년 4월이 있고 11월이 있었는데요. 이 장기 투자자들은 21년 4월을 정점으로 보고 이제 또 다 집에 가버렸죠. 다 팔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재미없는 2022년과 23년도 테라루나와 FTX를 거칠 때 그 사라졌던 장기 투자자들이 다시 다 나타나서 바이더 딥을 하고 분할 매수를 하는 거 여기 잘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가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니까 최근에 계속 올라가니까 이 장기 투자자 비중이 계속 줄어들죠. 그러니까 벌써 수익 실현을 하고 떠난 분들도 있다는 데이터가 되는데요. 그러나 아직 과거로 볼 때 한 중간쯤에 와 있다. 이 장기 투자자 비중이요. 여기 어디 바닥으로 치 닿았을 때 그때야 이제 비트코인이 정점에 왔네 안 왔네를 논할 수 있겠다. 고 주기영 대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데이터입니다. 윌리우라는 역시 유명 분석가인데요. 사실 제가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던 제 그림과 제 차트와 너무 좀 비슷한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비트코인 24년도에 1차 최고점을 찍을 것이고 25년도에 2차로 최고점을 찍을 것이다. 그러니까 2단으로 정점을 찍을 것이다. 이분이 3월 20일자로 이렇게 예언을 데이터를 근거로 한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한 거랑 정말 좀 일치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한번 참고로 들어보시면요. 각 분석가마다 본인이 이제 개발하는 인덱스가 있거든요. 근데 매크로 인덱스라는 걸 이제 윌리우가 만들었어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인덱스를 따를 때, 이게 펌핑하는 것을 볼 때 나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2024년 중간쯤에 탑을 한번 찍고, 그리고 더블 펌프로 인해서, 세컨 탑, 두 번째 탑은 25년도에 찍을 것이다. 마치 2013년도 사이클을 연상시키듯이 그러니까 탑이 두 번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한번 데이터를 가져와 봤는데요. 아까 그 친구가 주장하는 매크로 인덱스가요. 여기 보라색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비트코인 가격과 거의 일치하니까 크게 이해하는 게 어렵진 않을 거고요. 요때 더블탑을 찍은 게 2013년 사이클입니다. 요때는요.
조금 초창기이다 보니까 비트코인 변동성이 워낙 컸겠죠. 그래서 조금만한 상승에도 크게 올랐다가 또 조정받았다가 두 번째 더블탑을 찍고 내려왔었는데 요거랑 이제 24년에 요거 하나 나오고 25년에 요거 비슷한 게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 거죠. 자, 여기 인덱스 역시 정점을 찍었었고 그러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또 재미없다가 다시 한번 올라올 때 이게 2017년 12월 때 역시 최고점을 찍었었죠. 그리고 다시 재미없다가 21년도 4월에 이 인덱스가 역시 11월도 있었는데요. 인덱스가 그렇게 높지 않았네요. 4월 달에 최고점을 찍고 다시 이 친구의 지수는 떨어지고 다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13년과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가겠죠. 한번 24년도 중순쯤에 한번 올랐다가 조정받고 25년도에 더 큰 거 나왔다가 조정받고 사실 이 첫 번째 봉우리는요. ETF가 없었으면 전혀 저도 예상을 못했고요. 나오지 않았을 봉우리인데 이 ETF로 인해서 생성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제 생각과는 좀 일치하는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은요, 크립토 카운이라고 해서 제가 처음 보는 분인데요. 뭐, 저희들은 이제 뭐, 트위터나 뭐, 뉴스나 해외 것도 많이 보고 해서 뭐, 이것저것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3월 20일경에 이분이 올렸던 트윗인데요. 이분이 얘기하기를 69K 최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거는 지금 매우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우리는 여전히 사이클이 과열되고 있지만 전혀 끝난 건 아니다.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이분도 역시 뭐 분석하다 보니까 본인이 개발한 인덱스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해석하기 어려운데 제가 그냥 해보면 뭐 월간 상대 활력 지수 조금 어려운데요. 아무튼 이분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본인이 만든 지수가 0.21 정도를 찍었을 때, 0.21 정도에 닿았을 때, 그로부터 10개월 후에 사이클 탑을 찍었다. 최고점을 갔다는 거죠. 그래서 0.21을 찍고 10개월 후, 지금 사실 이분이 0.21을 찍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3월 20일 경으로. 그로부터 10개월 뒤로 가보면 2024년 12월에 정점이 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번 그 조정으로 인해서 뭐 더블탑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뭐 윌리오랑 약간 비슷한 얘기도 하고요. 뭐 비트코인은 데이터를 뭐 존경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런 데이터를 가져왔는데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뭐 쉽게 얘기를 해보면요. 이제 이 위에가 비트코인의 가격을 나타내고요. 이 아래가 뭐 초록색과 빨간색이 보이는데요. 이 친구들이 0.21을 찍었을 때로부터 10개월 후에 정점이 왔었다. 그래서 0.54가 이제 거의 과열 구간이다. 0.21이 이제 과열의 초입 구간이다. 뭐 이렇게 이분이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0.2를 이제 이 초록색 선이 처음 닿았을 때로부터 10개월 뒤에 이제 2013년 12월경에 정점이 나왔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10개월 후. 자, 그리고 2017년 2월 달에 또 한번 이게 이 지수가 떨어졌다가 0.21을 닿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10개월 후에 정점이 나왔다는데, 자, 올라가 보니까 2017년 12월에 또 정점이 나왔네요. 그리고 이 친구의 주장에 따르면 또 이 지수가 떨어졌다가 21년도 1월 달에 또 0.21에 닿았네요. 이제 강세장 초입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10개월 후에 여기 보시면 21년 11월에 사이클 탑을 찍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수가 또 떨어졌죠. 그러다가 이 정말 오래오래 기다렸던 지수가 3월 20일 경에 이 친구가 주장하기로 0.21 드디어 닿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이때 이후로 10개월 후에 정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24년 12월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무튼 제가 세 분의 주장을 가져왔는데요. 공통점은 탑은 안 왔다. 아직 멀었다. 정점이 뭐 중간이든 아니면 더블탑이 두 번 나오든 그건 모르겠지만요. 어, 우리는 아직도 강세장에 뭐 중반쯤 와 있다고 보는 게 적절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참고만 좀 해주시고요. 이제 정확한 백데이터를 통해서 제가 최근에 저는 퍼드가 아니라 포모가 오고 있다, 포모가 오고 있다, 계속 조금씩 사고 있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를 이제 데이터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조정이 꼭 필요했었던 이유인데요. 현물 ETF로 초조한 기관 투자자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데이터를 보여드리려 하는데요. 블록미디어에서 기사를 너무 잘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한국 돈으로 1억 원이 되니까요. 개미 투자자들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막 K뱅크 뚫고 뭐 농협 뚫고 해서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한국 개인 투자자 못지않게 초조해하는 또 다른 집단이 있다. 바로 미국과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다. 기관에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는요, 비트코인 투자를 안 할 만한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핑계가 통했는데요. 그 이유가 일단 뭐 비트코인의 부정적인 인식도 있고 ETF도 없었고 한데 과거에는 치명적인 게 있었습니다. 어떤 기업이든 기관이든 비트코인을 사잖아요. 그러면 회계 처리를 해야 될 텐데 이 회계 처리 등의 부담으로 인해서 제약이 많았다. 무슨 얘기냐? 비트코인을 사면요. 이거는 상품 취급을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재고 자산 혹은 무형 자산으로 쳐줬는데요. 상품은 어떤 겁니까? 뭐 상품이 창고에 쌓여 있는 게 가격이 오를 수가 있나요? 그럴 수는 없고요. 떨어질 수만 있습니다.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잖아요. 그 상승분은 반영이 안 됐고요. 하락하면 그거는 기가 막히게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사면 살수록 기업에게, 특히 상장 기업에게는 치명적이었겠죠. 근데 그 회계 처리가 작년 12월에 또 공교롭게도 ETF를 한 달 남겨둔 그 시점에 바뀝니다. 회계 처리가. 재고 무형자산 처리로 보수적으로 하다가 이제 공정가치, 비트코인이 오르면 오르는 거 반영해주겠다. 떨어지는 것도 당연히 반영이 되겠죠. 이렇게 공정하게 회계 처리하게 해줄게. 그러면 상장 기업의 이제 수익이 훨씬 이익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이게 지금은 되지 않고요. 24년 12월부터 이제 적용이 될 거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우리 이거 회계 처리하면 손해만 봐요. 이런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고민 없이 비트코인을 예전에는 무시를 했었지만 ETF마저 승인이 돼버렸으니까요. 이제는 기관 투자자들 더 이상 이거를 포트폴리오에 넣지 않는 건 비겁한 변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전 세계 주요 자산 순위 8위에 진입했다. 1억을 찍어버렸는데 너무너무 비싸 보이는 거죠. 은혜 시가총액마저 뛰어넘었어요. 근데 이거를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기관 투자자들 머리가 너무너무 아픈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기관 투자자들 누가 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국부펀드, 싱가포르 국부펀드, 캐나다 많이 있죠. 그리고 연기금, 우리 국민연금도 있고 일본 것도 예전에 소개해드렸고 캐나다, 호주 많이 있습니다. 학교기금, 보험회사, 투자회사, 헤지펀드, 뮤추얼펀드, 사모펀드, 일반기업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 세계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요. 비트코인을 샀다고요? 못 샀다고요? 못 샀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회계 처리나 여러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제 사긴 사야 될 거예요. 만약에 안 사면 참사가 벌어집니다. 뒤쫓아 가야 됩니다. 아직 없어요. 그럼 살 수 있는 물량이 어떻게 될까? 자,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총 발행 가능 수량 2100만 개잖아요. 여기에서 일단은 현재까지 발행된 수량만 쳐줘야겠죠. 나머지는 2140년까지 채굴이 될 거니까요. 자, 1965만 개 중에 지금 창시자 나카모토 사토시 추정 보유 수량 100만 개 정도는 사실 이거는 매도 물량으로 나오긴 어렵다고 보는 게 정설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분실됐다고 추정되는 수량 250만 개를 빼면 이제 1615만 개 정도를 가지고 전 세계가 쟁탈전을 벌일 것이다. 요거를 가지고 이제 모수를 잡고 계산을 해 봐야겠죠. 자, 그러면 요 실제 유통 가능 물량 중에요. 기관과 개인의 비중인데요. 조금 이상한 부분이 뭔지 한번 찾아보실래요? 어렵지 않습니다. 전체가 1615만 개인데요. 기관 투자 물량이 255만 개, 개인 투자자가 1365만 개. 뭔가 이게 좀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보통 기관이 물량을 더 많이 들고 장난을 치는데요. 고래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개인 투자자가 65%를 비트코인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보시면 고래 투자자와 작은 손, 개미 투자자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이 무려 1365만 개, 65%라고 합니다. 근데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글로벌 8위, 정말 글로벌 에셋으로는 성장을 했는데요. 기관들이 들고 있는 게 100개 중에 12개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 같은 개미들이 65개를 들고 있다는 거죠. 매우 이례적인 모습이다. 정말 이런 자산은 전무후무하다. 글로벌 시가총액 10위 내 이런 케이스는 전무합니다. 압도적인 비중이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요. 정말 반대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관 투자자들이 해야 될 게 어떤 행동인지는 이제 예상이 되시겠죠?
결국은요, 가격을 떨궈서 개인 투자자들 65%의 물량을 털어서 뺏어오는 게 훨씬 쉽겠죠. 뭐, 마이크로 스트래테지나 블랙록이나 이런 친구들의 물량을 뺏어오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1억 넘어서 이제 막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 뺏어오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후자가 훨씬 쉽기 때문에 가격을 지금 흔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 다 합쳐서 12%밖에 안 되지만 그것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ETF 4.8%입니다. 최근에서 뭐 이제 한 두 달, 세 달 됐잖아요. 최근에서 엄청나게 사들인 게 그나마 4.8%입니다. 나머지는 얼마 있지도 않았다는 거죠. 최근에 한 세 달 새 산 게 이렇게 많이 샀다는 거고요. 이제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정부가 압수한 거 2.7%, 그리고 상장 기업 1.4%인데요. 여기서 마이클 세일러가 그냥 1%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장 기업은 그냥 뭐 마이크로 스트래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상장 기업은 2.5%, 뭐 디파이에 0.7% 써서 기관들이 뭐 다 해봤자 12%밖에 안 되는데요. 그것도 뭐 정부 빼고 뭐 최근에 들어온 거 빼면 정말 얼마 안 되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이 중에서 실제로 매물화 가능성이 높은 물량은 극히 제한적이다. 오히려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추가로 더 많이 매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뭐 그렇겠죠. 지금 물량은 뭐 별로 없는데 개미들이 그걸 다 들고 있고 또 그레이스케일이 왕창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블랙락과 피델리티는 매도는커녕 계속 매수세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 대신 뭐 싸게 사고는 쉽겠죠. 자, 그러면 아까 그 12% 내에서도 뭐 정부, 미국 이런 건 빼야겠죠. 그리고 뭐 ETF 빼고 상장 기업, 비상장 기업의 비트코인 현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주요 상장 기업의 비트코인 보유 현황. 뭐 1위이자 뭐 전부라고 봐도 되는데요. 1위 마이크로 스트래테지. 뭐 최근에 조금 더 사가지고요. 이건 3월 17일자 기사였고요. 1%딱 도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마이크로 스트래테지가 1등이다. 2등 채굴 기업이 마라톤. 뭐 근데 차이가 너무 심하죠. 3위가 테슬라, 4위 역시 채굴 기업 헛이고요. 5위가 코인베이스. 그리고 참고로 넥슨 고 김정주 회장이 예전에 있을 때 사셨었죠. 그때 비트코인이 한 5만 달러 좀 넘게 샀던 걸로 21년 불장에 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정말 예전에 제가 글을 쓸 때 했었던 말인데요. 이분들은 손해보지 않을 것 같다. 뭐 그때서야 뭐 비트코인 2만 달러 이하로 떨어지니까 막 놀림거리, 조롱거리가 됐었거든요. 근데 언젠지 모르게 이미 한참 플러스로 전환이 된 거, 뭐 6만 9천 불 찍고 왔었잖아요. 아마 5만 몇 불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다고 하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1.4%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 주요 비상장 기업은 조금은 더 많은데요. 왜냐하면 ETF 승인 전부터 들고 있었던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1위 마운트곡스. 사실 이건 뭐 기업도 아니죠. 거래소 파산한 일본 거래소가 20만 개. 그러니까 뭐 한 2014년도부터 뭐 10년간 이거 물량이 나올 것이다, 매도할 것이다 하면서 계속 공포를 조장했던 거 앞으로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랑 뭐 보유 물량이 비슷합니다. 뭐냐 뭐 비슷하다고 보시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2위가 블럭원인데요. 이오스 개발사다. 그러니까 참 이오스를 보면 좀 아쉬운 게 있는데요. 한때 이더리움 킬러라고 하면서 굉장히 잘 나갔는데 너무 ICO, 모금,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아요. 비트코인도 너무 많고 이더리움도 투자를 너무 많이 받아서 좀 개발을 소홀히 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3위가 테더홀딩스, 비트코인을 6만 개 정도 들고 있는데요. 뭐 테더홀딩스가 비트코인을 뭐 준비금 격으로 들고 있겠지 뭐 살려고 아니 그 팔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마운트곡스만 조금 팔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개인 투자자가 65%를 들고 있다. 기관 투자자는 그거의 뭐 5분의 1도 안 되는 12%를 들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뭐 미국, 중국 뭐 이런 거 블랙락 이런 거 빼고 상장 기업, 비상장 기업 하면 3.9%밖에 되지 않더라. 참 다시 봐도 이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나 지금 분전 열심히 사 모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지난 기사긴 한데요. 2월 17일 달에 2월 17일자로 이런 기사 뭐 캠페인 한다고 했던 거 보셨을 겁니다. 기관 투자자, 특히나 블랙락이 당신의 비트코인을 노리니 절대 팔지 마세요. 캠페인이 확산되면서 대량 매집을 풍자했다더라. 자, 한번 볼까요? 이게 얼마나 참 이례적인 일이냐면요.
현재 글로벌 시가총액 1위에서 5위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5개 있잖아요. 요걸 들고 있는 23년도 말에 기관 투자자의 평균 보유 비중은 무려 64%에 달한다. 기관 투자자들이 100명이 있으면요, 64명 정도가 이 기업들 주식을 들고 있는다는 거죠. 근데요, 아까 보셨죠? 비트코인은요, 12%밖에 없습니다. 참 비트코인이 얼마나 기관들이 포모를 느낄 수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상승률로 볼 때도 웬만한 뭐 이런 기업들 다 압도하죠. 최근에 엔비디아만 좀 잘 나갔지만 뭐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비트코인과 수익률을 견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보유 비중이 얼마나 왜곡됐는지 알 수 있다.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상당할 것임을 손쉽게 예상 가능하다. 좋은 말 할 때 내놔라. 뭐 그러면서 뭐 이분들도 사고는 싶은데 이미 뭐 너무 최고점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조금 조정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그레이스케일의 GBTC 물량이 나와도요, 조금 쉬면서 떨어지는 걸 기다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많이 사기 위한 기다림이 아닐까 싶고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개미들 물량을 이제 가져가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기관들 거 뺏어가는 게 편할까요? 당연히 이제 막 들어오신 개미님들이 산 비트코인, 알트코인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훨씬 뺏기 쉽습니다. 그분들이 팔면 이제 기관들이 지금 이제 이 단계인 거죠. 계속 몰래 몰래 많이 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다 매집이 끝나면 기차가 출발할 텐데 이들도 생각보다 뭐 자기들끼리 이제 포모가 나오면요, 기차가 뭐 사람 다 안 태웠는데 떠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24년은 여전히 모든 조정이 귀한 할인 구간이다,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에 왔습니다. 원칙 있는 투자로 내 코인들을 지켜야겠죠. 다 눈에 불을 켜고 저희 걸 뺏어가려고 하니까요. 이거는요,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샀던 지점을 표시한 차트입니다. 정말 뭐 오만 간 모든 곳에서 다 샀습니다. 근데 이 원이 클수록 좀 많이 사고 작을수록 적게 샀다고는 하는데요. 뭐 최고점이든 최저점이든 이분은 항상 사고 있죠. 멋있긴 한데요. 우리는 이 친구처럼 영원히 살 수는 없으므로 공포에 매수하고 탐욕에 파는 훈련을 통해서 아쉬울 때 남몰래 이 시장을 빠져나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직 정점의 시간은 오지 않았으니까요. 내 투자 원칙을 계속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